에스프레소 프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것을 리뷰하는 남자 포함입니다. 지금 저는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온 이유는 요 BMW 신모델이죠, R1300RT를 시승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이나 스펙에 대한 것들은 사실 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 제가 따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내용은 최대한 타보았을 때 느낌, 그리고 타봤을 때 쓸 수 있었던 기능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기본적인 디자인인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항상 네이키드를 타다 보니까 이런 탑박스나 이런 보관 공간에 대한 압박감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커요. 정말 제 큰 카메라 가방 백하고 여기 지금 온갖 촬영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너무 여유롭죠. 그리고 보시면 가스 샥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잠그면 되는데 요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당기면 열립니다. 자동으로. 너무 좋죠. 이게 다 지금 기본 옵션이에요. 이거 탑박스 별도 아닙니다. 탑박스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이드박스 마찬가지로 사이드박스도 이렇게 눌러서 당기면 이렇게 열리는 스타일인데 늘어납니다. 뿅.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면 보이세요? 이렇게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기능도 기본으로 있습니다. 다시 넣고, 오늘은 사이드박스 안 쓸 거니까요. 이렇게 잠가주면 되고요. 닫을 때는 이렇게 잠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중 잠금으로 되어 있고 1300으로 바뀌면서 디자인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좀 더 약간 그 로봇 같은 느낌 나죠?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고 개인적으로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기능은 요거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선택적으로 내가 공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자동이면 괜히 또 고장 나거나 했을 때 AS 비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동돼 있으면 내가 원할 때는 이렇게 올려서 바람을 좀 막아주고요, 원하지 않을 때는 내려서 바람을 좀 통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10인치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키 케이스로 쓸 수 있는, 보통 해외에서는 하이패스 용으로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키 케이스 용도로 쓰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기능키랑 최고급 오디오 사양 들어가 있고요. 키레시 시스템으로 당연히 동작을 하고, 지금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기능 같은 경우도 요 키로 동작이 되도록 원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리고 타보고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시동을 거십시오. 와, 자, 시동을 걸어봤고요. 끄고. 이거 없으니까 미치겠네. 이 상태에서 어떻게 가? 그냥? 이렇게 하면 가? 아니잖아. 더 누르면 되나? 오씨. 오케이. 오케이. 야, 이런 느낌. 와, 진짜 부드럽다. 와, 진짜 가볍다. 이게 느낌이 아예 다르다. 얘가 기본적으로 그 텔레레버 시스템 자체가 일반적인 바이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GS 타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일반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GS를 딱 타면 처음에 이질감이 딱 들거든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하는 그 약간 다른 느낌이 드는데, 얘도 마찬가지네요. 얘도 처음 딱 그 할 때 느낌이 완전 다르다. 근데 바이크가 출발하는 순간 정말 가볍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핸들링하는 것도 진짜 편합니다. 이보 텔레레버의 장점이지 않나 싶고요. 그게 체감이 확 됩니다. 이게 무게감이 느껴지긴 하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짝 옆으로 기울이면 얘가 지금 공차 중량이 280kg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거운 바이크죠. 근데 이런 장르, 지금 이런 투어러 장르의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기능을 가진 바이크 치고는 사실 합리적인 무게이긴 합니다. 여기서 윈드실드, 와 진짜 많이 올라온다.
야, 정말 많이 올라와. 제가 이렇게 좀 앞으로 당겨 안고 편하게 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지금 바람이 여기 걸립니다. 이렇게 내가 약간 상체를 들어도 헬멧 위쪽으로 걸리고요. 지금 느껴집니다. 바람 여기 있어 바람이. 자, 여기서 내가 바람을 좀 덜 먹고 싶으면 살짝 그냥 이렇게 그냥 힘만 좀 빼면, 이렇게 하면 여기 바람이 안 느껴져요. 위로 넘어갑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내리니까 바람이 지금 이쪽으로 여기로 옵니다. 바람이. 자, 여기서 왼쪽. 아, 근데 이거 변속이 진짜 자연스럽다. 변속 감각이 진짜 좋네요. 딱 올릴 때 탁 들어가는 그 감각이, 최고급 퀵시프트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말 그대로 자동 변속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느낌이 있다. 이게 이 매뉴얼로 했을 때도 이 느낌 자체가 좋다. 와, 이 올라갈 때 퉁 하는 이 느낌 왜 이렇게 좋지? 아, 이렇게 좀 천천히 갈 때 그 클러치 안 잡고 가잖아요. 이때 감각은 되게 괜찮아요. 저 솔직히 이럴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클러치를 이용해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없어요. 이렇게 천천히 갈 때도 얘만 스로틀만 그냥 해도 얘가 사람이 클러치 조정하는 것처럼 섬세하게 타이밍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되게 당연해요. 이 감각이. 아, 이게 실제로 다이나믹을 하면 내가 좀 당겨줘야 되네. 그래야 이게 얘가 원하는 타이밍하고 맞네. 그러면 노말이면 로드면 이게 실제로 차이가 있긴 하다. 이 변속 타이밍에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천천히 사부작 탈 거면 노말 놓는 게 편하네. 그리고 내가 확 당길 때는 다이나믹 놓는 게 편하고. 근데 내가 지금 도심인데 도심에서 천천히 한 40, 50 요렇게만 간다. 그러면 다이나믹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모두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자, 요럴 때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심리적으로. 이게 실제로는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클러치를 안 잡고 있으니까 좁은 데서 유턴할 때 약간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네. 근데 이건 아마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적응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적응되고 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얘는 그게 되게 좋다. 스탠딩 했을 때 포지션이 너무 편한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미쳤어. 이 감각이 너무 편해. 이게 뭐야? 무슨 느낌이야 이거? 바이크가 너무 쉬워. 일단 이게 RPM이 붙는 구간이 멈췄어. 멈춘 상태에서 이게 감각이 좀 신기하네. 멈췄어. 멈춘 상태에서 가. 이게 붙는 감각이 있구나. 오케이. 맨 처음 타실 때 완전 저속일 때는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바이크 엔진이 붙는 감각이 좀 있네요, 이게. 어우, 야, 이런 건 좀 무섭다. 내가 지금 코너링을 하고 있는데 변속이 탁, 내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탁 넘어가니까 그때 약간 그게 있네. 이럴 때는 매뉴얼 써야겠다. 혼다로 비교했을 때 DCT랑 이클러치가 있잖아요. 얘는 지금 그 중간이거든요. DCT인데 변속을 발로 하는 거예요. DCT는 손으로 하거든요. 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요. 그리고 수동이긴 한데 이제 손에서 변속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느낌이
편하긴 해. 그 진짜 발을 안 움직이기 때문에 편하긴 해요. 근데 그게 재밌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전 재밌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이 ASA의 장점을 봤을 땐 제가 예전에 그 1300 GS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발로 변속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장점이에요. 이게 무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클러치를 잡지 않아도 이 발로 변속을 하는 이 동작 자체가 클러치가 달려있는 바이크에서 퀵시프트를 하는 것 같은 감각을 줍니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내가 클러치를 다운할 때 이 느낌 자체가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저는 이걸 사면 평소에는 매뉴얼 모드로 타면서 변속의 즐거움을 느끼다가 크루징이 필요할 때 편안한 주행이 필요할 때는 자동 모드로 놓고 그 자동 변속의 편안함을 느끼면서 탄다. 그렇게 이용을 하면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바이크입니다. 벌써 프로. 와, 근데 이게 이 코너링 감각이 정말 편하네요. 이게 아예 달라요, 아예. 와, 너무 좋다. 와, 진짜 안정적이다. 와, 이거 근데 진짜 장거리 가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이 차체를 내가 이제 주행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감각 자체가 안 좋게 말하면은 너무 부드러워요. 내가 조종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왼쪽 가고 싶어요. 방향전환 할 거야. 넣고 기울이잖아요. 이 감각이 되게 예민해요. 내가 놓고 좀 가야지. 살짝만, 정말 살짝만 내가 생각만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내가 이걸 굳이 조용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냥 눈길만 주면 가는 느낌. 그래서 내가 장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 그냥 정말 감각적으로 내비게이션 보면서 그냥 쭉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얘가 자동으로 가줄 것만 같은 그 정도의 정말 부드러운 선호입니다. 일반 바이크 운전하듯이 무게중심, 보통 발 쪽을 내가 중심 쪽으로 누르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 쪽을 훅 누르게 되는데 얘는 그러면 오히려 너무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을 정도예요. 기존의 바이크랑은 그 느낌이 좀 다른 게 이게 그 텔러레버에서 오는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편하다. 근데 다이내믹으로 바꿔주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서스펜션도 바뀌고 엔진 특성도 바뀐다고 했거든요. 서스펜션이 뒤가 살짝 더 올라가고 앞이 살짝 좀 떨어지게, 그래서 포지션 자체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게 바뀐다고 했는데 솔직히 지금은 잘 안 느껴집니다. 뭐가 바뀐 건가? 잘 모르겠는데. 뭐가 바뀐 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 안 느껴질까? 이렇게 다이나믹. 그럼 앞이 살짝 낮아지고 뒤가 살짝 올라가야 되는데 아닌가? 올라갔나 지금? 다시. 노말. 느껴보고 싶다. 안 느껴져. 내가 너무 둔감한가? 지금 좀 바뀐 것 같은데? 뒤가 살짝 높아졌다. 이렇게 하다가 어, 어? 아닌가? 살짝 뒤가 살짝 높아졌다가 살짝 낮아진 것 같은데? 다시 해봐야겠다. 이건가 보다. 이렇게 해야 느껴지나 보다. 원래 보통 이렇게 기능을 딱 쓰면 바로 슉 하고 느껴지거든요. 원래 체감이 딱 되거든. 특히 멈춰 있을 때 원래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쓱 올라가고 쓱 내려가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는 안 느껴져요. 지금 실제로 움직였을 때 댐핑이 한번 움직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고정이 되나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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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이 포지션에서 로드. 씨. 다시 다이나믹. 오케이. 야, 이거 진짜 미세하다. 와, 이거 느끼기가 쉽지 않아. 느끼기가 쉽지 않아. 일부러 느끼려고 해야 돼. 근데 이게 포지션의 차이가 있긴 있다.
오, 내려갔다. 오케이, 오케이. 아하,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때, 내가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최대한 조심스럽게 쭉 바뀌네. 못 느끼게 하려고. 이건 일부러 이렇게 했나 보다. 이게 그 포지션의 차이가 느껴지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내가 주행하는 그거를 스스로 변환할 수 있다 보니까, 얘는 그냥 그거를 좀 안 하게 하자, 이런 마인드였나 봐요. 실제로 다이나믹이 엉덩이가 살짝 더 올라가긴 하네요. 로드가 살짝 더 엉덩이 내려오고, 그래서 로드가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한 자세, 다이나믹이 조금 더 앞으로 숙여지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되게 만들어 주는구나. 이거를 근데 못 느껴. 그냥으로는 잘 안 느껴져. 그 정도로 정말 미세한 차이예요. 그리고 바람 차이가 있나 좀 볼게요. 지금 되게 덥거든요. 다리는 근데 지금도 바람이 잘 안 오는데? 근데 느껴는 져요. 이쪽 허벅지 옆으로 바람이 살짝 여기 바람이, 그러니까 여기 이 무릎 쪽으로 바람이 살짝 부딪히거든요. 이걸 올리면 안 온다. 올리면 여기 있어요, 바람이. 여기 내리면 여기. 역시 이 석박사들 대단하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느껴집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딱이네.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더우니까 그럴 때 요거 변환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갖고 싶다 이거. 이거 있으면 어디든 가겠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R1300 RT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서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스가나님이 지나가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마저 즐기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끝. OS 프로. 엔진열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선방하는 것 같아요. 별로 뜨겁다고 안 느껴집니다. 지금 그래도 주행 시간이 한 5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됐거든요. 1시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딱히 뜨겁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조금 후끈후끈하긴 합니다. 지금 이 정도 1시간 정도 타고 나서 이 정도 느낌이면 실제로 투어링 하거나 할 때 이 정도 시간이면 이미 한참 달리고 있을 때잖아요. 충분히 버틸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다는 거를 감안하면 이 정도 엔진열이면 이거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이게 엔진열이라는 게 정말 그날의 온도, 그날의 습도, 그날의 그 환경에 따라 너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 안 뜨겁네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체감하기에는 이 정도면은 별로 뜨겁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적당한 정도. 느껴져요. 발목, 발 뒤꿈치, 발등, 이런 데로 지금 엔진열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발을 딱 뻗으면 발이 시원하고, 발을 옆으로 딱 대면 발 공기가 좀 뜨거워지는 정도니까 확실히 엔진열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심하지 않다. 충분히 합리적인 정도의 엔진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